네, 엔비디아가 3분기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그 여파가 반도체를 넘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실적 발표를 AI 거품론을 불식시킬 호재로 평가했는데요. 엔비디아 훈풍이 얼마나 이어질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이태호 피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엔비디아 실적을 봤는데 깜짝 놀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4분기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데 송재경 대표님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네, 대체적으로 이번이 전분기 대비로도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더 좋을 거냐의 이슈가 첫 번째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웠던 것은 최근 한 달간 고점 대비해서 최대 한 14%까지 하락했다가 예. 어제부터 조금씩 그 낙폭을 줄여 갔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주가가 빠지면은 소위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좀 내려와지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조금은 너그러진 측면에서 숫자를 봤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대체적으로 3분기 실적도 뭐 예상 뭐 550억 달러 매출 예상했는데 570억 달러 나왔고요. 570억. EPS도 주당 1.26불 생각했는데 1.3불 나와서 주당 순이익이요. 예, 네. 대략 예상치보다 3에서 한 4% 좀 더 나은 숫자를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분기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내년 1월에 까지의 그 매출 예상치가 대략 시장에서는 한 62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회사는 650억 달러, 그러니까 20억 달러 더 높게 더 높고. 거의 대략 5% 가까운 이제 더 나은 숫자를 발표하고 통상은 이제 그걸 발표하면 그보다 더 높은 그 실적치를 냈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의 사례라고 본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충분히 좀 넘는 그런 숫자를 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 그래서 주가가 소위 이제 장 후반 네. 애프터 마켓에서 5% 한때 한 6%까지도 올랐고요. 5%대. 예, 그래서 5%대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어제도 한 2% 올랐는데 오늘 장 열려도 한 그 정도 5%대의 상승을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가요? 그러면 여전히 그 굉장히 높은 수준 70%? 예, GP 마진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는데요. 원래 GP 마진 자체는 원래 74%를 예상했는데 그것도 영업이익률? 어마어마하죠. 근데 네. 실제치는 73.4%. 그러니까 0.6% 포인트 조금 낮다 하는데 적어도 뭐 73, 4%를 내고 있다는 거는 이런 표현 그렇지만 흙파다가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영업이익률이 70%를 훌쩍 넘는데 네. 4분기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높죠. 예, 뭐 거의 유사한 수준. 적어도 이제 이 GP 마진, 이건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것 자체가 거의 70%대 초중반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CFO의 이제 기본적인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여전히 이제 GPU를 줄 서서 사간다. 그 말은 여전히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특히 GPU를 줄 서서 사간다. 젠슨왕이 직접 얘기했더라고요. 클라우드 GPU 다 뭐 솔드아웃, 다 매진됐다 그러는데 이태호 대표님, 젠슨왕 CEO도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메시지를 좀 내놨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많이 좀 궁금했을 텐데 어떤 메시지들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까요? 뭐 일단 젠슨왕의 메시지 중에 그러니까 젠슨왕의 메시지도 있지만 일단 CFO의 메시지 중에 CFO? 예. 그러니까 내년도 말까지 블랙웰이나 차세대 루빈 제품군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 확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건이 팔릴 거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 젠슨왕 CEO 또한 연간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하는 AI 인프라를 이미 구축할 그런 시장이 있는 데서 예. 선택지는 결국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케이펙스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연초에 이들 기업이 예측한 규모가 2천억 달러였는데요. 2천억 달러? 예, 근데 지금 이게 6천억 달러까지 3배 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 발언을 또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CPU 중심으로 그동안 만들어졌던 하드웨어인데 네. 이걸 이제 GPU라는 완전히 신식의 개념으로 갖고 가는 것이다. CPU에서 범용 컴퓨터인 CPU에서 GPU로 가속화된 컴퓨팅, GPU로 가는 거. GPU로 예. 이동한다. 거대한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주목했던 발언 중에 또 하나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본인 얘기를 또 직접 한 거죠. 본인은 물론 아니다고 당연히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그 뭐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시장에서는 AI 버블론 갖고 떠드는데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다.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면서 늘 하던 얘기를 사실 똑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이게 저는 약간 이거 세계관 같은 것 같은데요. 세계관. AI 시대가 열리는 이제 그 젠슨왕의 세계관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것들을 AI가 대신해 주면서 비용 효율성이 확실히 뛰어나진다. 뭐 예.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사람들한테 여유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AGI 거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디지털 가치라고 하는 예. 이제 소위 그 컴퓨터 신을 만들어서 이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일반 요 얘기를 AI. 두 번째 늘 하고 오,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걸 더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화면에만 있다가 이것이 튀어나와서 피지컬 AI,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보통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이제 그 소위 그 AI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물리적인 AI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 이 세 가지를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좀 더 확인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뭐 안드렐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투자자들은 이제 같습니다. 기대도 했어요. 수익도 많이 나오고 AI 거품도 잠재우기를 젠슨 왕이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주가만 본다면 일단 거품론은 조금 사그라드는 진정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태호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품론 확실하게 잠재운 겁니까 이제? 뭐 시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체 같으니까 뭐 거품이 숨겨져 있는 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숫자로 봤을 때는 거품이라기보단 실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저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실제로 AI가 과거 한 20년 전에 IT 버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1차 버블 때와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는 돈을 버는 회사들이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예. 근데 지금은 AI를 구축하고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네. 그 가속화된 컴퓨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게 네, 중요한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광고가 그냥 검색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다니면서 관련된 광고가 뜨는 방식이잖아요. 메타, 메타나 그렇죠. 아니면 구글이나. 어. 그런데 AI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걸 A라는 걸 검색했으니까 B나 C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전환율이 5% 가까이 증가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실제 예.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그렇습니다.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데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데이터 크라우딩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데이터 맞습니다. 센터에. 근데 수익을 네. 좀 그렇게 늘려가고 있다. 현실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뒷단에서 본질의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트렌드라기보다는 본업을 강화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속화 시켜주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느냐. ROE, 이런 투자한 자본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메타는 그럴지 모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많은 이 투자 빅테크들이 정말로 투자 자금에 대해서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AI 앞으로 거품론에 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빅테크들 중에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소위 구글이나 구글, 아마존이나 아마존. 메타 뭐 이런 데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분야에서 이 AI를 적용해 갖고 돈을 좀 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버블론이 있었던 거는 거기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여전히 투입하는 소위 AI 군비 경쟁이라고 하죠. 군비 경쟁. 예, 데이터 센터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돈 잘 버는 소위 이제 무풍지였던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이번 여름 지나면서는 이제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좀 오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한 그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온 게 이제 상당히 오래된 1세대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 오라클. 예, 오라클이 지금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속도 측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또 오픈 AI하고 손잡고 엄청난 발표를 했었죠. 9월 10일 경에 3천억 달러 투자. 근데 지금 오픈 AI는 지금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회사고 지금 소위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뭐냐면 영업에서 번 돈 투자해서 돈 나가는 거 빼면은 돈이 뭔가 남아야지 뭘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 4분기 동안에서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더 내지 못하면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구글이든 특히 이제 메타가 좀 더 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소위 그 대규모 채권을 찍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버블로 말씀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버블에 대한 걱정을 어젯밤에 좀 잠재운 건 맞는데 맞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오라클 같은 회사의 신용 부도 수합이라고 그래서 내가 돈은 시컨 빌려줬는데 하고 보니까 잘못하면 떼일 확률? 네, 부도가 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부도를 대신 갚아줄 상대방을 거래자를 찾아서 보험금을 내는 거, 보험료를 내는 게 소위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이전에는 30bp, 50bp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3개월 동안 한 30-40% 올라서요. 올라갔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는 114bp, 어젯밤에 114bp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 더 조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얘기는 적어도 지금 빚내서 AI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자들이 걱정이 전혀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시장의 랠리가 지속되려면 채권 투자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빚내서 투자할 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실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동의하느냐 아니냐 그 말의 뜻은 채권을 발행하려는데 제시하는 금리에 충실하게 투자자들이 사주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발행자는 한 3% 생각했는데 투자자들은 나는 5%나 6% 아니면 채권 못 사겠다라는 일이 만약에 어디 한 군데서만 나오면 큰 일이 생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혹시 또 데이터 센터 한 군데가 만약에 파산이라도 한다면 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익을 그렇죠. 계속 예. 거두지 못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거품 논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일단 좀 편안하게 바라본 것 같긴 합니다만 이태호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늘 실적 발표 그동안에도 뭐 직접 뭐 프레스 기자 설명회도 많이 가시고 네, 뭐 그랬잖아요. 젠슨왕도 올해, 요번과 만났죠. 조금 혹시 좀 특징적인 게 좀 있었습니까? 그전에 비해서?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보통 실적 발표 때 보면 젠슨왕이 직접 모두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CFO가 다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인이 모두 발언을 하겠다고 하고 AI 버블론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젠슨 황이 제시했던 수치 중 하나가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주간 사용자 기반이 8억 명까지 성장했고 8억 기업 명? 고객도 100만 개나 되고 총 마진도 우리가 보기엔 되게 건전한 수준이다. 예. 그와 함께 이제 어제 발표했던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연간 환산 매출이 70억 달러에 도달했는데 이게 연초에 10억 달러보다 7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좀 오픈 AI와 경쟁하는 네, 거죠? 클로우드로 유명한 AI 그렇죠? 사업자인데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런 모양, 그런 반박의 버블이 아니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믿어주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에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 이런 수익 보면 주가 어떤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아직은 고평가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하면은 고평가 아닙니다. PER 이제 예상 PER 한 30배 정도. 30배. 그러니까 뭐 지금 나스닥 거래 S&P 500이나 나스닥이 보통 22배에서 25배 거래하는 거 비하면 사실은 이 성장 속도에 비하면 예. 사실은 고평가는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매출액이 작년 대비 2배 성장하고 있고 내년도 지금 예상이 적어도 6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속도면 지금 거기에 맞춰서 EPS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이 사이즈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30배 뭐 이러니까 되게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최대치가 한 5조 달러고 어젯밤에 이대로 가면 한 4.7조 달러 좀 내려왔다 좀 올라가니까 때문에. 예. 그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 그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혼자 시가총액이 미국의 업종 전체를 합친 것보다 이 밑에 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적은 업종이 한 5개 있어요. 예. 필수 소비재, 에너지, 업종을 다 소재, 합한 거, 업종으로? 부동산 뭐 이런들 업종의 전 종목을 합쳐갖고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해도 엔비디아 하나에 못 쫓아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5조 달러 정도 가까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소위 그 모건 스탠리의 세계 월드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나라로 순서를 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한 65%, 그다음에 2등이 일본 한 5% 좀 안 되는데. 네. 엔비디아가 일본 전체보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 혼자가 미국 다음에 일본 사이에 2등을 사실 차지할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죠.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지만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본다면 30배니까 고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요지입니까? 수익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나니까?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30배 하면은 앞으로도 쉽게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는 지구 내에서 비교하지 못하고 이제는 뭐 달나라나 뭐 이런 쪽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비교할 정도의 사실 사이즈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권회사들은 뭐 목표가 계속 높이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증권사들은 항상 뒤따라가면서 높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금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전고점이 210불 달러 정도 되고 210? 예. 여기에 180불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오늘 새벽 보면 190달러 정도 갈 것 같은데 목표치는 한 240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을 한 30-40%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덩치가 이것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매크로적인 이슈나 이런 것이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래서 젠슨 왕이 하는 얘기가 아까 세계관을 얘기하는 이유가 예.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지개벽을 한다라는 정도로 소위 이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쯤 돼야 그래 이제 애널리스트 소위 투자자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고충이 분명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 중에서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 이쪽에 훨씬 압도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 실적 중에서 중국은 지금 매출이 제로인가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 분기에 H20 매출이 5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50억 달러는 기록했어요? 네, H20 저사양 좀 칩이 중국이 수입 금지했는데 좀 어떻게 팔았네요? 팔기는 팔렸고요. 예. 그리고 아까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또 하자면 이게 중국 매출이 원래 수출 금지 전에는 95%였습니다. 시장 중국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네. 그러니까 제가 대만에서도 젠슨을 받고 프랑스에서도 받고 이번에 경주에서도 봤는데 젠슨이 늘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AI는 미국이 주도하는 AI여야 되고 엔비디아 관점에서 중국 시장을 지금 못 들어가면 그걸 중국 업체들이 차지할 것이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H20이 심지어 이걸 수출을 풀어줬는데도 중국에서 사실 사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중국 수입 금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아, 사실상 못 사게 했다라고 했음에도 50억 달러나 팔렸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기업 가치에 더 추가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4분기 중국 매출 전망은 지금 없죠? 제로죠? 이번에 중국 4분기에다가는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엔비디아가 더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지금 좀 새로 생겼습니까? 뭐 중동에 지금 이번에 뭐 사우디 오늘 새벽에 40만 장, 3년 동안 40만 장에서 60만 장을 팔겠다고. 그래요. 네, 미국에는 뭐 발표했습니다. 못 팔게 한다더니 뭐 괜찮나요? 새로운 시장이 좀 열렸네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사우디에서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빈살만 왕세자랑 뭐 1조 회담을 달러 하고,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40장이랑 60장. 근데 그거는 GPU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만큼 우리에겐 기회가 많다. 소버린 AI 쪽에서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중동에 예상되는 수출 증가는 네. 이번 예상치에는 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5천억 달러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숫자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네. 우리 것도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안 돼 있으면은 아마 더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코리아가 전 나오길 좀 바랬는데 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것도 포함이 돼 있다면 예. 모르겠는데 안 돼 있다면 네네. 또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상승이 결국은 그동안 AI 버블론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흔들렸는데 오늘 큰 폭의 이제 훈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은 많이 팔아왔던가요? 기회만 주가만 흔들릴 때마다 개인들은 사왔더라고요. 계속 샀죠. 예, 계속 샀죠.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외국인들이.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비싸 보여서 판다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생각은 올해 일단은 외국인들이 수익을 많이 냈죠. 워낙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예, 많이 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11월 되면은 소위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해갖고 기관 투자자들은 11월 말까지의 성과를 가지고 네. 연간 보너스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11월 들어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 뭐 기대하고 이런 거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11월까지 좋은 호실적, 특히 한국 시장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그걸 거군요.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현재 이런 AI 장기 성장 테마가 지속되는 아마 외국인들은 연말 전후에서는 다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팔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서 빚까지 내서 계속 사들였는데 이제 외국인들 다시 돌아올까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괜찮을까요? 일차적으로는 환은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달러가 모든 나라 통화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최근 3개월간 강세였습니다. 이제 유로화 빼고는. 그런데 일단 달러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는 좀 다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엔화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끌려 올라간 측면도 분명히 있고 네. 또 국내는 서학개미들이 해외로 돈 많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봐서는 한국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 달러가 올라갔으면 한국 전체를 팔아야 될 텐데 네. 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환율 이슈 때문에 한국을 팔고 나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개별 기업,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미 연준의 이제 12월 과연 FOMC에서 어떨까?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게 10월 FOMC 의사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좀 약간 12월 금리 인하에 조금 어두워진 거 아닐까요?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결국에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고용에 대한 지표에 따라서 네.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지표. 예. 네. 지금 고용지표가 9월 고용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9월 고용지표도 나오더라도 좀 예전 거라서 연준 이사들이 판단하기도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10월 의사록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의견이 많이 엇갈린 거로 나오던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철진한 패션이 돼버리죠. 9월달 수치는 당장 사실은 10월달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10월달 데이터는 영원히 이제 발표 못한다라고 어나운서 됐습니다. 네. 11월달 데이터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최장기 셧다운 때문에 2주 늦게 지금 조사를 시작해서 12월 중순에 있는 FOMC 때 발표가 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준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운전자로 비유를 들면
그전에는 앞에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서로 반대로 가면서 물가는 네. 오르고 고용은 빠지고 이걸 이제 섞어오니까 이게 약간 안개 속을 달린다. 그래서 속도를 좀 줄여야지 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셧다운 때문에 이게 뭐냐면 계기판에 불이 나가 버렸어요. 불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속도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달리는지도 가야지? 안 보이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12월 달에 연준의 인하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었다. 정말로 확률이? 뭔가 큰 쇼크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12월 달 FMC발, 연준발 그 소위 유동성 랠리 그 기대감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낮게 보시는 편이 좀 낫겠다. 그러네요. 12월 FMC 한때는 금리 뭐 인하가 거의 확실했는데 지금 많이 낮아져서 좀 그렇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이런 반도체 업종의 훈풍, 엔비디아 훈풍이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과연 어떨까? 지금 다시 주가가 훨씬 더 오를까? 수익은 과연 어떨까? 이건데 전반적으로 내년 수익 전망을 아주 밝게 보는 증권사들이 많던데 합리적인 전망일까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서버 분야인데요. 서버, 예. 일단 서버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 피지컬 AI라고 해서 물리적 AI로 지금 AI가 나오고도 있고 예. 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쪽 시장도 생각보다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예.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HBM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범용 D램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삼성전자 실적 그 증대 기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네, 맞습니다. 어부지리죠, 일종의. 어부지리. 예, HBM의 모든 역량들이 집중되면서 이 나머지 범용 쪽에 소위 캐파가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율을 가장 높게들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SK하이닉스도 한 좋아지고 올해 대비 내년에 한 70% 상승해서 한 69% 소위 71조 원 영업이익 네.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2배, 100% 성장해서 76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6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다만 우리 이제 투자자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심할 거는 주가는 먼저 오르고 먼저 꺼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추정치가 좀 더 지금 100% 성장이 더 올라가야 줘야지 주가는 보통 이것을 한 중간 정도 반영하고 먼저 꺾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주가에? 지금 일부 이제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아직은 내년도 추정치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가격들이 여전히 좀 고공행진이거든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주가가 이거를 일정 부분 이미 좀 더 그 기대감으로 반영할 수 있을 텐데 다만 그 이익 추정치에 증가하는 걸 다 주가가 100% 반영하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상 절반에서 조금 더 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그거는 염두하시면서 중간에 이익 실현을 할 것에 대한 고민은 꼭 같이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기술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새로 투자한다면 어떤 걸 많이 꼽아요, 보통 언론사들에서? 뭐 비슷합니까? 서로 실적 전망이 다 좋으니까? 저는 뭐 둘 다 둘다 지금 다? 좋고 뭐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회. 지금 이미 삼성전자에. 하이닉스는 주력이고 그러니까요. HBM의 정말 공급사가 되고 한다면 가능성은 삼성전자한테 더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수익 전망치도 훨씬 높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는 점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이태호 피쿨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